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책을 이렇게 빌려왔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육아 교육이니까 이렇게 빌려왔는데 이 중에 읽고 이 책은 내가 소장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다 하는 책이 있으면 저는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제목은 좀 유치한데 다른 책들은 끝까지 안 읽었는데 이 책은 단숨에 끝까지 읽고 바로 주문을 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필요할 때 찾아서 적용시킬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보면은 공부 자존감, 내적 동기 유발, 거울 뉴런, 열린 질문, 자기 결정권,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읽어봤어요. 이 중에서 제가 한 챕터 골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거울 뉴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떤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저를 쏙 빼닮았어요. 이것도 유전인가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모습까지 쏙 빼닮은 아이가 때로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DNA로 결정돼서 유전되는 것일까요? 이 작가는 과연 그럴까? 아니다. 물론 유전의 힘은 무시하지 못해요. 부모의 DNA는 아이들의 생김새나 키,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전자만큼이나 강력한 것이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환경이라는 거예요. 잠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요즘 각종 패스트푸드랑 배달 음식 문화가 심해지면서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런 문화들로 인해서 소아 당뇨병, 또 소아 비만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죠. 또한 이런 환경이 아이들의 생김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그 아이들의 속눈썹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결과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있고 제 딸 유라가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딸 유라가 쏙 빼닮아서 유라도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것이 과연 딸 유라가 DNA를 통해 유전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라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가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이라는 거예요.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래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 재미있는 뉴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거울 뉴런이라는 거예요. 거울 뉴런은 이름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데에서 붙여졌다고 해요. 어떤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같은 반응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4살짜리 꼬마가 핸드폰을 집게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면서 보는 거죠. 자,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건 이 4살짜리 꼬마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고 어른들의 그 수백 번, 수천 번 행위를 보고 배운 거거든요. 즉, 모방해서 행동한 것 뿐이에요. 이와 비슷한 원리로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클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같은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딸 유라는 엄마가 강아지를 만났을 때 무엇을 관찰했을까요? 잔뜩 찌푸린 미간에 약간 갈라진 음성으로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런 정보가 딸 유라한테는 강아지는 무서워라는 종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공부와 관련된 태도 역시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부모가 특정 과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대요. 예를 들면 제가 음악을 하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음악은 인생에서 아주 소중해.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부모의 가치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 우리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울 만큼 내가 어떠한 것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올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갖고 계신가요? 물론 다 불완전한 존재인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불완전한 존재로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 상태로 계실 건가요? 어느 한 가지라도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냐 라고 저에게 질책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도 제가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을 통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요. 그래서 너는 네 자식이 보고 배울 만큼 떳떳하다고 지금 우리를 혼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가지라도 보고 배울 만한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우리 보통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핸드폰 그만하고 얼른 책 봐. 근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되물어요. 집에 가면 엄마도 맨날 핸드폰 보고 아빠도 TV 보는데 왜 나 혼자만 책 봐야 돼요? 재미없게? 사실 아이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다들 TV 보고 웃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숙제하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숙제를 할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3년 전만 해도 저는 책을 읽는 척만 하는 엄마였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책을 읽긴 했지만 독서에 대한 즐거움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핸드폰을 가운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세우면 책 읽는 것 같잖아요.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제가 아이가 건너올 횡단보도 앞에 벤치에 3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 척을 3년 동안 했어요. 물론 중간에 핸드폰도 이렇게 껴놓고 어쨌든 이 모습을 아이는 3년 동안 본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지금 뭐 책의 바다에 빠져 헤엄치고 있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책을 사달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 읽는 척만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아이에게 본을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알맹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어차피 읽을 거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뒤로 핸드폰을 뺐어요. 핸드폰 빼고 읽기 시작해요. 어차피 키우는 거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뭐 거창하게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책을 좀 읽어볼까? 그래서 요즘은 책의 바다에 빠져 신나게 헤엄을 치고 있다. 어차피 아이에게 본을 보여주겠다고 마음 먹은 거 알맹이 없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실제로 저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누구 엄마는 맨날 책만 읽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또 책 읽어. 이렇게.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 멍 때리면서 아이 노는 것만 바라보는 엄마가 아니라 책 읽는 흉내라도 내게 책 한 권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읽는 척만이라도 하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자기 전에 책 읽어주거든요. 아이가 흥미로워할 책을 잘 고르셔서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읽어주세요. 가장 흥미진진하고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책을 딱 덮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빨리 읽어줘. 아 엄마 정말 1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즐깁니다. 읽어주지 않아요. 내일 읽어줄게.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만나. 아쉽지만 책을 덮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 하면서 책을 펴는 거예요. 엄마 읽어주세요. 이 말이 아이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듣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엄마분들 흉내라도 같이 내요. 엄마들 아이들 기다리실 때 피곤한 얼굴로 아무 생각 없는 눈빛으로 아이들 보고 계시지 말고요. 뭐라도 들고 가셔서 읽으세요. 읽기 싫으면 읽는 척이라도 하자. 가운데다 핸드폰 껴놓고 읽는 척이라도 하자. 그럼 워킹맘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방법이 있어요. 아이가 볼 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 그러면 책을 아이가 주로 가는 부분이 소파. 아이들 왜 게임할 때 소파에서 하기도 하고 거실에 바닥에 엎드려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 옆에다 소파에다 또 거실 바닥에다가 책을요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아이가 안 보는 것 같죠? 아이가 다 봐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책을 읽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책을 대출해서 이제 읽고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책을 대출해서 가져왔어요. 읽고 있는데 이렇게 흘끔 보더니 엄마가 읽은 책 그거 아니었는데 새로운 책이네? 저 그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 번도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책들을 빌려오고 책상에 놓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아이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책 제목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그 책 아니네? 새로운 책이네 엄마?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워킹맘인 엄마들은 책을 쌓아놓기만 해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엄마가 일하면서 참 바쁘지만 그래도 엄마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며 노력하고 있어. 이것을 좀 보여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자가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어떤 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면 누구와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을 꼭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해야 합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랑 어떤 업적을 이룬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돼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나는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것도 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요. 거기에 엄마의 독서로 인한 간접 경험까지 더해진다면 생각의 깊은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루는 길고요.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의 삶을 보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으로 본이 되어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말 없이도 강한 엄마가 되어보자고요.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냐. 못해서 오늘도 계속 읽을 거고요. 내일도 계속 읽을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거고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옆집 엄마 말 듣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집 근처 도서관에 가셔서 책도 빌려오시고 서점에 가서 책도 하나 사시고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거울 뉴런 이 말 머리에 콕 박아두시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이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같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